그나저나 오늘 기자 수첩. 제가 지난주 트윗에서 병기자 글을 읽어봤더니 예. 동아일보가 예. 박근혜 대통령의 옷과 머리 스타일 이런 패션 특집 실었는데 이걸 또 가혹하다고 야단치셨어요. 예. 왜 그러셨어요? 첫 여성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패션에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 둘, 셋, 네 페이지에 걸쳐서 대통령의 의상 패션, 헤어 패션, 뭐 밤에는 어떻고 낮에는 어떻고 하는 거는 도가 지나친 거죠. 이 네 개면에 걸친 특집 기사는 IMF 환란 위기 때 나라가 위태롭다고 지면을 도배할 때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패션 가지고 네 페이지를 점거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더구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나 또 시민들의 촛불 집회나 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루는 듯 마는 듯 해놓고 예. 권력자의 패션 기사는 네 페이지로 도배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후에 다른 언론들도 슬슬 발동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요? 채널 A 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패션 점수는 색상은 훌륭, 디자인은 글쎄. TV조선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패션 외교 절정에 이르러 벌써 이제 패션 기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치자 패션 기사가 시작된 거는 석 달 전에 매경닷컴에서부터입니다. 매경닷컴. 예. 또 패션 기사가 실렸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 8일 기사입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깔맞춤 패션의 교본이다. 여왕은 고집스러운 듯 깔맞춤 패션으로 유명하다. 동화에 나올 법한 컬러로 투피스 재킷은 클래식한 옷을 입고 모자도 아주 고급스럽게 쓰면서 컬러 플레이에 노련하다. 그러니까 깔맞춤이라는 게 색깔 맞춤. 그렇죠. 예. 결국 영국 여왕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입헌 군주제 같은 영국이란 나라에서 왕을 모시고 살다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걸 갖다가 또 우리나라 신문이 보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건데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의 주인공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렇죠. 예. 어쨌거나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뭐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67%나 찍었어요. 취임 후에 최고치죠. 최고치네요. 예. 67%면. G20 회의와 러시아 정상회담 등 박 대통령이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제 펼치고 있는 결과겠죠. 예. 아무튼 동아일보 깔맞춤 패션 기사가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요 다음 주 이제 지지율 조사에서 나오겠죠. G20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상당히 돋보였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언론 보도도 많았죠. 근데 신문에 났다고 정말 그렇다고 믿으면 또 곤란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죠? 신문을 한 가지만 읽거나 신문을 안 읽고 텔레비전 뉴스만 보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청와대 홍보실이 늘 과장을 합니다. 예. 보도자료를. 이번 G20 회의와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과대 포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피신문의 보도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금융 안전망 RFA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면서 그 첫걸음으로 RFA 간 경험과 정보 공유를 위한 대화 채널 구축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주창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다리 역할을 자임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피신문의 보도. 예. 근데 피신문은 이런데 T뉴스는 또 다릅니다. 어떻게 했나요? 청와대는 지난 6일 뿌린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금융 안전망 RFA 역할 강화를 강조했고 이로써 선진국 신흥국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고 설명을 하지만 이는 G20 주최국인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준비해 12월에 이미 러시아 G20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내용이다. 이렇게 실려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럼 박 대통령이 이룬 핵심 성과라고 청와대는 설명하지만 이미 G20 의장국인 러시아가 준비한 프로젝트와 제안들 속에 이게 모두 담겨 있었다. 그렇죠. 이거를 좀 청와대가 과대 포장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느 신문의 보도가 옳은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비교해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는 먼저 소개한 건 어느 신문에나 다 그렇게 나와 있고 뒤에 소개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9월 8일자 뉴스에 실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비슷한 사례를 또 들어본다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한 내용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이 극동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어뜻 들으면 러시아가 우리를 갖다가 좋게 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래서 밀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는 우리를 지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제발 돈 싸들고 시베리아로 와달라고 우리한테 오래전부터 사정사정하고 있습니다. 예,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예. 최근 5년간 극동 쪽에 외국인 투자만 2배가 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한테만 예. 특별히 투자하라고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구상은 극동 개발을 위해서 한국에서 돈을 끌어들이고 북한의 값싼 인력을 활용하고 러시아가 자원을 그냥 내주는 방식, 예.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의 개발을 원하는 거죠. 러시아의 의도는 그런 겁니다. 극동 개발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다시 회복하면서 동북아시아를 덮어가고 있는 중국의 지배력을 어떻게든 견제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한 외교적인 전략 전체를 소개해야지 언론이 그저 뭐 장관이 설명하는 대로 러시아 장관이 우리를 잘 봐가지고 팍팍 밀어주는데 너무 고지고대로 예, 믿지는 말아라. 그렇게 행간도 좀 읽어라 말할 이런 수는 없는 말씀이세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박 대통령이 꺼낸 유라시아 철도 얘기는 어떻습니까? 아, 유라시아 철도. 박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다. 근데 이 꿈은 현대 정주영 회장의 꿈으로 이미 알려진 겁니다. 예. 같이 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현대차 꿈을. 그룹은 지금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관련해서 예. 계열사인 현대 로템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 그래요? 러시아 철도 사업본부장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예,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사실 또 유라시아 철도는요.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모든 대통령이 다 한 번씩 언급했던 겁니다. 예. 2000년에 첫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과 우리가 정상회담을 할 때 이 문제가 이미 논의도 됐었고요. 사실 일본과 한국, 러시아를 통과해서 유럽까지 가는 철도 구상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한 70년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일본 제국주의가 대동아 공영권을 구상할 때 일본에서 한반도를 거쳐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제 전쟁이 지고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잠깐 모습을 감췄다가 1980년대에 일본 건설업체죠. 오바야시 구미라고 하는 곳에서 유라시아 드라이브웨이라는 걸 다시 등장시킵니다. 이거는 도쿄에서 해저 터널로 부산까지 차를 타고 와서 한반도를 차를 타고 관통해서 러시아를 지나 영국 런던까지 2만 킬로미터를 고속도로를 달리자라는 구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또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뭐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입니다. 국제평화 고속도로를 놓자고 또 사업 조직까지 만들었었죠. 이것이 이제 드라이브웨이 고속도로에서 다시 철도로 바뀌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래서 유라시아 철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꿈이 비슷할 수는 있으니까요. 예. 미디어 비평을 오늘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디어 예. 읽을 때, 언론 대할 때 그 행간도 항상 곱씹으면서 좀 같이 보자. 이런 그렇죠. 말씀. 먼저 언론이 좀 기사를 갖다가 좀 종합적으로 제대로 분석해 써야겠죠. 그렇겠네요.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